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오늘은 블렌더계 샤넬 바이타믹스와 이 블렌텍 이 두 제품에 대해서 어떤 광고가 아니라 실사용자 입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블렌더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인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7, 8년 정도 됐나? 주스만 갈아먹는 믹서기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택하면서 지금은 완전 주방가전의 대세가 된 거죠. 자, 그럼 믹서기와 블렌더가 다르냐? 뭐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믹서기는 말 그대로 믹서, 섞는 용도에 중점적이었다라고 하면 이 블렌더는 갈아내는 용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주스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초고속 블렌더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요리할 때도 엄청 자주 쓰긴 하는데 뭐 대충 갈리기만 하면 돼, 마실 수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굳이 필요 없는 제품이지만 괜찮은 초고속 블렌더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절대 버릴 수 없는 녀석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녀석들이 그 초고속 블렌더 중에 끝판왕 양대산맥이죠. 바이타믹스와 블렌텍. 닌자는 뭐 여긴 아니니까. 일단 이쪽에 얘는 제가 2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바이타믹스 A2500i, 그리고 이쪽은 블렌텍 디자이너 650입니다. 사실 제가 이 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을 때 좀 고민이 있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나? 성능? 디자인? 가격?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성능 비교는 무의미하다. 이 두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잘 갈리고 어떤 게 덜 갈리냐, 이런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서 이미 비교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지만 완전 퍼펙트하게, 완전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블렌더계의 대장급이라고 불리는 얘네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떨 때는 너무 퍼펙트하게, 너무 잘 갈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덩어리져서 바닥에 남아있기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한두 번 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게 더 잘 갈린다, 어떤 게 좀 덜 갈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도 끝까지 올라오면 사실 성능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겁니다. 150만 원인데. 그래서 오늘은 성능보다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이 바이타믹스. 이 바이타믹스는 1921년부터 올해로 딱 100년 됐어요. 100년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블렌더 이거 하나만 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에서도 이 바이타믹스를 사용하고 있고,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 투자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바이타믹스를 선택하시죠. 제 주변에도 물론 구형이긴 하지만 이 바이타믹스 사서 10년째 짱짱하게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블렌더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상과 리뷰에서 거의 신급으로 그렇게 찬양받고 있어요. 다음은 이쪽에 블렌텍. 얘도 1975년, 거의 50년 가까이 된 회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이디야, 고디바, 커피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릿 블렌드, 이게 갈릴까라고 올린 영상이 완전 떡상해서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벽돌이나 빗자루 같은 걸 막 여기에 갈아버리고 아이폰 신형이 나올 때마다 블렌텍에 넣고 갈아버리는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콜라랑 치킨을 막 갈아서 같이 마시기도 했고요. 이게 조회수가 엄청 떡상하면서 마케팅이 제대로 들어간 거죠. 아무튼 둘 다 50년, 100년 블렌더의 찐으로 진심인 편이며 미국에서 둘 다 직접 제조하고 있고, 보증기간은 얘는 10년, 얘는 8년이지만 대부분의 후기나 리뷰 찾아보면 10년, 15년 끄떡없다 탱크라고 불리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7, 8만원, 한 10만원 언저리에 만들어서 2, 30만원대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과 비교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자, 다시 제품으로 돌아와서 이쪽은 바이타믹스의 A2500i, 한국 정상가 149만원, 이쪽은 블렌텍의 디자이너 650, 얘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상가는 149만원이고 이 두 제품 다 인터넷 최저가는 한 9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할인했다고 해도 무지막지하게 비싼 거죠. 블렌더 하나에 100만원인데. 아무튼 이 녀석은 다이얼 방식이고 이 녀석은 터치 방식이라 같은 터치 방식인 A3500이랑 비교하는 게 맞는데 구동 방식의 차이라서 그냥 가격이 같은 녀석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 컨테이너. 두 제품 다 플라스틱처럼 보이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트라이탄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최대 용량 2리터 정도로 비슷한데, 바이타믹스는 이렇게 끝까지 계량 눈금이 있는 반면 블렌텍은 1000ml까지 밖에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레벨링은 이렇게 위까지 있으면서 각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이타믹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블렌텍은 이게 인쇄로 돼 있어 쉽게 지워지거든요. 벌써 조금 지워졌네요. 2달 됐는데. 전체적인 안쪽 디자인은 바이타믹스는 동그란 형태의 4개의 귀퉁이가 튀어나와 있고, 블렌텍은 이렇게 오면에 각이 있고 두께의 아주 쪼매난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귀퉁이와 돌기가 회전하는 음식을 튕겨내면서 골고루 갈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바이타믹스가 이 블렌텍 컨테이너 디자인을 카피했는데 결국 법정 싸움에서 바이타믹스가 졌습니다. 그리고 블렌텍은 소송에서 이기자마자 그 용기를 블렌더로 갈아버리는 영상으로 세레머니를 했고요. 돌아와서 이 두 용기는 커버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타믹스의 커버는 같은 트라이탄으로 가운데를 열면 계량컵 대용으로도 쓸 수 있으며 이렇게 음식을 누를 수 있는 이 템퍼를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양쪽에 있는 금속이 이게 인식이 돼야 작동하는 거라 사용 중 커버가 벗겨지거나 컨테이너가 이탈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도 있어요. 반면 블렌텍의 커버는 그냥 고무 재질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 구멍이 있는 그냥 엄청 심플하게 생긴 고무 커버예요. 어떤 기능도 없고 이런 템퍼도 없습니다. 블렌텍에 바이타믹스처럼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템퍼 왜 안 만드냐 했더니 그게 왜 필요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갈 수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래도 뭐 이런 템퍼 있으면 훨씬 편하긴 할 텐데요. 레벨링 계량컵, 안전장치 템퍼 이런 얘기하면서 블렌텍 까고 바이타믹스가 디자인도 기능도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몇 달 사용해 본 결과 저는 블렌텍이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겨서 열고 닫고도 세척도 너무 편해요. 반면 바이타믹스는 열고 닫고 할 때 좀 힘들기도 하고 방향도 잘 맞춰서 끼워야 되고 또 이런 틈새가 많아 세척이 좀 짜증납니다. 결정적으로 블렌텍 컨테이너 무게는 800g, 바이타믹스는 1.3kg, 블렌텍이 무게도 훨씬 가벼워요. 아무튼 기능과 디자인은 바이타믹스가 좋을지 몰라도 컨테이너 하나만 놓고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전 무조건 얘입니다. 다음은 칼날.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칼날입니다. 먼저 이 바이타믹스의 날은 경화 스테인레스 재질의 4개의 날이 초당 617회, 37,000rpm의 속도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 없이도 힘의 마찰을 이용해 이렇게 뜨거운 스프도 만들 수 있죠. 날은 한쪽은 뭉툭하고 반대쪽은 날카로운 형태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바이타믹스에선 이게 날카롭지 않아 자르는 대신 으깨버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날카로운 게 맞습니다. 물론 칼처럼 날이 서 있는 건 아니지만 세척할 때 수세미가 터지기도 하고 손이 베일 정도의 날이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척할 때 이렇게 뭉툭한 부분에 손을 넣고 날이 돌아가는 방향으로만 세척하고 있어요. 다음은 블렌텍. 이 녀석은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양쪽으로 길게 뻗은 날개 모양으로 스템 블레이드가 시속 394km까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이타믹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녀석은 이렇게 전혀 날카로움 없이 그냥 뭉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타믹스에서 말하는 자르지 않고 부셔버린다는 표현은 이 블렌텍에 맞는 말인 거죠. 날만 봤을 때 바이타믹스는 힘으로 자르는 느낌, 블렌텍은 힘으로 부시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 녀석의 뭉툭한 날은 세척 시 손을 베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두 녀석 다 세제 넣고 돌리는 자동 세척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분명히 따로 설거지 해야 돼요. 다음은 본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와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방식은 둘 다 톱니 방식 체결이고요. 어차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이 세고 오래가는 녀석들이라 수치적인 힘에 대한 데이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기는 전체적으로 바이타믹스가 키도 몸무게도 더 크고 약간 우락부락한 탱크같이 튼튼해 보이는 외형이라면 블렌텍은 군더더기 없이 보시는 것처럼 반듯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 디자인도 개인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버튼을 보면 이 녀석은 다이얼이고 이 녀석은 터치 방식인데 이건 그냥 구동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 방식보다 더 직관적인 아날로그 감성의 이런 다이얼 방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바이타믹스도 더 비싼 3500i 모델은 터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돌리는 바이타믹스도 블렌텍의 터치 방식도 주스, 스무디, 스프 등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사용하기 둘 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 다이얼 방식 사용하다가 터치로 와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요리하면서 뭐 묻은 손으로 중간에 사용하니까 터치가 살짝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이타믹스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센서가 있어 컨테이너가 올라가고 커버가 제대로 닫혀야 작동을 합니다. 반면 블렌텍은 컨테이너가 없이도 돌아가요. 커버는 그렇다 치더라도 컨테이너라도 본체가 인식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타믹스가 똑똑해요. 자, 다음은 소음. 이 녀석들이 작동할 때의 소음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사실 정확한 측정기로 테스트를 한 건 아니지만 핸드폰 어플 다운받아서 측정했을 땐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지막지한 소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영상으로 성능에 대한 테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상황과 넣는 식재료, 각도에 따라 너무 잘 되기도 조금 덜 되기도 하지만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성능에 대해선 둘 다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아요. 주스나 스프 이렇게 부드러운 식재료뿐 아니라 이렇게 쌀가루나 곡물도 정말 완벽하게
완전 곱게 갈아버릴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둘을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봤을 때 페라리랑 람보르기니가 누가 더 0.1초 빠르냐, 누가 더 요만큼 빠르냐 비교하는 것처럼 이 정도 끝까지 와서 그런 디테일한 성능 비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둘 다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퍼포먼스가 나오는 한 번 구입하면 10년, 15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입니다. 그래도 만약 둘 다 사용하고 있는 저한테 하나만 추천하라고 한다면 가족이 많거나 요리할 때 한 번에 블렌딩하는 양이 좀 많다 하면 바이타믹스, 그게 아니라 소량을 데일리로 자주 해 먹는다 그러면 세척도 더 편한 블렌텍을 추천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두 개 중에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와이프도 집에서 바이타믹스 쓰면서 진짜 짱이라고 했는데 제가 블렌텍 보여주니까 다른 거 성능은 잘 모르겠고 디자인하고 가벼워서 쓰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상 여기까지 우주 최강이라고 불리는 바이타믹스와 블렌텍 두 가지 블렌더를 비교해봤습니다. 초고속 블렌더 고민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